AI 3대 강국이 국정 과제로 제시되면서 교육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교 학점제나 문해력 위기를 비롯해서 풀어야 할 현안도 산적한데요. 이런 때일수록 교육이 지켜야 할 기본 역량과 가치에 집중해서 새로운 교육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부터 AI 시대 교육 대전환까지 이 뜨거운 교육 현안과 과제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오늘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2대 국회 초대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교육 입법 전반에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가장 중점 두셨던 부분 어떤 거였을까요? 사실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그 대통령 부인의 이제 논문 문제로부터 연구윤리가 굉장히 훼손됐다는 평가가 있어서요. 그런 이제 대학의 연구윤리를 좀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입법으로 가로막고 좀 교육의 정상화를 저희가 주도했다는데 자체적인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올해 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이슈가 참 많았는데 네. 고교학점제가 또 그중에 뜨거운 그렇습니다. 쟁점이었어요. 네, 네. 위원장님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교학점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그 교육 제도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난 정부를 자꾸 탓해서 죄송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교학점제의 장점을 잘 살려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떤 그 학기 과정 속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 설계 자체가 아이들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고교학점제로 이게 지금 발표가 돼서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큰 혼란을 맞이했고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그 여러 가지 그 혼란을 좀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혼란을 또 수습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일단 국교위에서 네.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 중입니다. 네. 혹시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도 어떤 후속 점검이라든지 입법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제 그 정부 차원의 4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한 부분을 저희가 바로 덜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4년 예고제라는 특징 때문에.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교학점제가 최초로 도입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이 불안한 심리 상황을 잘 안정시키는 데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와 또 교육부 장관에게 제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이제는 전문가들을 우리 교육부에서 확보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아마 맞춤형 컨설팅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특히 중3 학생들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1 때부터 적용되지만 중학교 3,200개 학교에도 교사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고교학점제의 장점을 잘 홍보하고 그를 통해서 고교학점제를 좀 제도적으로 좀 정상화시키고 안착시키는데 가장 이제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데요.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또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육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을 텐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AI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의 핵심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AI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전 세계가 AI 시대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한번 가봤더니 중국은 이미 이제 중학교 그 학사 과정에
학사과정, 그러니까 중학교 그 과정 속에서 AI 수업을 의무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이제 AI 교육에 대해서 초, 중고가 좀 AI 교육에 좀 그 준비를 저희가 좀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은 초, 중고 과정 속에서 AI 교육을 좀 증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교육부가 잘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이 AI 활용 역량을 또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역량이라고 할까요? 뭐 네네. 문해력이라든지 네. 사고력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네.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AI의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상반된 그 우리의 이제 디지털 교육과 좀 상반된 얘기지만 종이 책의 교육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많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조만간 독서국가라는 슬로건으로 출범식을 한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독서국가 출범을 제가 좀 주도해서 근데 문해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AI 시대에 또 준비하는 아이들이 사실 디지털에 너무 중독되고 또 뭐 유튜브도 이렇게 쇼츠 중심으로 좀 자극적인 또 게임 같은 거에 디지털 중독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잖아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독서국가 선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영유아부터 평생 교육을 마치는 생애 마지막까지 독서에 소홀하지 않는 그런 국가로 한번 거듭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독서국가 준비를 잘 해볼 생각이죠. 네. 네, 독서국가 우리 교육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으로 보이는데 네네. 네. 구체적인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네, 계십니까? 독서국가라는 것은 이제 영유아 시절부터 이제 아까 뭐 평생 교육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우리가 다 평생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가장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유치원부터 뭐 레벨 테스트도 하고 또 영어 교육도 막 너무 강화시켜서 학부모님들의 사실 부담도 많이 되시잖아요. 저는 이제 영어 유치원을 사실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대신에 독서 유치원으로 좀 전환시켜 보자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유치원 원장님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뭐 한국 유치원 연합회도 만나보고 그래서 저의 이제 생각을 했죠. 왜 영어 유치원 말고 독서 유치원으로 좀 전환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다수의 원장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이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북마스터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사소와 달리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북마스터 제도도 저희가 좀 도입해서 그런 인재를 좀 키워내서 그런 분들이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알려주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독서 중점 초등학교를 더 우리가 확대해서 아이들이 독서를 생활 속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독서를 습관화시키고 생활화시키는 이런 좀 생각도 갖고 있고요.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때 자율학기제가 있잖아요. 자율학기제를 독서학기제로 좀 전환시켜서 이 독서학기제에 뭐 우리 교육부에서나 학교에서 뭐 20권이면 20권, 30권이면 30권의 우리 독서량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등학교 가게 되면 독서 토론 고등학교로 또 발전해 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뭐 시험을 그러니까 채용할 때 기업이나 공무원이 될 때도 독서 능력 평가 제도도 한번 도입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중고등학교 속에서 그게 학습이 돼서 결국은 다양한 책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창의력과 문해력도 발전해 시켜 나가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네. 이렇게 독서 생태계를 잘 구축하려면 네. 어떤 입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도 있을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17개 지도 교육감님들에게도 독서 중점 학교 또 이런 아이들에게 책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자고 제안을 좀 했는데 많은 지도교육감님도 동의해 주시고 계시고요. 사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무원들 시험이 있잖아요. 이제 많은 또 우리 MZ 세대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독서 능력 평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입법적인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볼 필요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위원장실에서 입법을 좀 검토 중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공론화를 시켜서 많은 의견도 청취하면서 우리 행안위원들과 우리 교육위원들 여러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네. 새해에 우리 교육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의 각오라든지 주력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 정권에 많은 실정들이 있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우리 야당 때도 문제 제기했던 유보통합 문제, AI 디지털 교과서, 의대 증원 문제 등 정말 그 제대로 된 우리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지난 정부의 실정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너무나 입시 경쟁이 심한데 저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백년지대계 교육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정말 잘 세심하게 면밀히 잘 좀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낼 수 있는 성과라는 조급함보다는 우리 백년지대계에 우리가 나가야 될 교육의 지향점이라도 제대로 좀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놓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우리의 지향점을 목표로 한 발짝 한 발짝 추진해 나간다면 아마 모든 국민들이 원하시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미래의 교육을 향한 방향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네, 네. 시기인데요. 네, 네. 좋은 법과 제도 많이 만들어 아유, 주시고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큰 역할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